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이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노사 갈등으로 인해 조정 중에도 대형주답지 않게 급락을 보였던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소식, 이 위로금 지급과 100% 고용 승계안에 합의하면서 파업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장 주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앞으로 현대차 기대를 해볼 만한 이유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온 이 선물, 자, 급등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에 우리 주주분들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현대차에 관련된 자료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이 현대차의 상황,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도 있지만 노조 사태가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어제 이렇게 큰 주가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자, 뉴스를 하나 보실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갈등 일단은 봉합, 현대 IGL 노사 합의 가결되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주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가가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지, 자,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이 외인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이 떠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차에게는 큰 리스크이자 또 반전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이 미국 국채금리가, 자, 국채금리 얼마 났죠? 4.6%나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거대 매크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 국내 증시는요, 이 전체가 미국발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쇼크로 무차별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외인들의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수급이 조금 이어지더라도 전체적인 그동안의 외인들의 이 시장 이탈은 개인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관들 역시 조심스러운 태세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 이렇게 가까이 치솟았는데, 자, 현대차의 개별 호재와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이 기계적으로 한국 우량주를 계속 던지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일단락, 사실은요, 이것도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대차 본사의 이 순이익에 대해서 약 30%의 성과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요. 오늘 해결된 것은 부품 공급을 맡고 있던 현대모비스 자회사 파업입니다. 즉, 앞서 일단락됐다는 것도 일부분이고 시장 전체와 이 노사 사태는 아직도 시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게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시장을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선은 이 미국발 매크로 한파, 자, 외인들의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기계적으로 한국 우량주를 던지는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사실은요, 이러한 원인인 이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자, 그 중에서도 이 고환율의 경우에는요,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오히려 폭발시키는 호재와 다름없습니다. 아니, 박선생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자, 현대차는요, 지금 최근에 기업의 최대 실적을 이끈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흥행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차를 팔고 대금을요, 원으로 받나요? 아니죠. 바로 달러로 받습니다. 자, 과거 환율이 만약에 1,300원인 시절을 우리가 가정한다면요, 1,300원일 때, 자, 1만 달러짜리 차량 한 대를 팔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한국 돈으로는 1,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1,500원이 됐다라는 것은 차를 더 많이 판 것도 아닌데 똑같은 차 한 대, 자, 이 한 대당 1,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요, 원달러 환율이 딱 10원입니다. 이 10원이 오를 때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요, 1분기당, 한 분기당 약 2천억씩 자동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번에 고금리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고금리가 높을 경우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좀 양해 부탁드려요. 자, 고금리가 높을 경우 전체적인 차량 판매량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고금리가 되면 차량 판매에 대한 이 할부 금리가 높아지게 되죠. 예,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데 재밌는 점은요, 현대차는 이 상황에 이득을 보는 기업입니다. 자, 흔히 말하는 이 트레이드 다운 효과. 자, 경제 용어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대체 효과인데,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요, 이 고가의 차량들, 럭셔리 차들에 대한 이 할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고가 차들이 대부분 이 현대차는요, 사실 중급 차량들을 판다고 보셔야 돼요. 고가, 중가, 하급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중급이 주 타겟입니다. 예. 그런데 대출 부담이 커지면 이 럭셔리카를 사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중급차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눈을 낮추게 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합리적이면서 옵션이나 디자인은 이 럭셔리 차량 못지않은 현대차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요, 놀랍게도 이 현대차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오히려 판매 대수는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항상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듯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고 일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에서 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구글과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대감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과 이 외인들의 순매도로 인한 이 주가 하락, 자, 고점 부담감 속에서 노조 반발과 미국 관세라는 일시적 노이즈가 겹친 결과 때문에 앞으로도 이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분간 이 변동성 크게 나와줄 자리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현대차의 흐름은 제가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나와요. 네가 말한 대로라면 앞으로 이 조정 기간이 끝난다면 시장에 외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온다면 주가 상승할 수 있겠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포인트예요. 그런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잡고서 꾸준히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한 조건 자체가 너무 다르죠. 자, 이 시장에서 세력가 외인들은 운영 자금 자체가요,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까지 운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최대한 한정된 자금 안에서 효율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력가 외인들이 이용하는 이 흐름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일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언제나 이 주식이라는 종목들, 모든 종목들은요, 오르고 쉬는 이러한 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세력가 외인들처럼 이러한 등락을 활용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지대로 해도요, 남들 여기서 자꾸 이렇게 끌고 갈 때, 자, 이 구간 안에서 잡고 가는 사람들이 5% 수익을 본다. 그럼 같은 구간 내에서 등락 매매만 잘해도요, 자, 수익이 10%에서 15%까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 남들이 한 번 수익을 낼 때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차이가 계좌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타점들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박 선생 근데 주가가 너는 한참 상승하고 있으면 여기서 정리하자고 말하더라. 더 올라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넌 여기서 매수하라고 말을 하더라.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바로 외인과 세력의 매매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높은 자리에 사서 더 높은 자리에서 팔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유리한 자리에서 나오는 이 전략을 취하자는 겁니다. 자, 실제로 꾸준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반에는 반신반의 하시다가도 몇 번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계좌가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연락도 받습니다. 무엇이냐? 방송을 뒤늦게 보시고 꼭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죠. 자, 타이밍이 어긋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자, 우선은 우리가 수익 보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만 이 수익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리스크 관리예요. 자, 여러분 수익 중요하죠. 하지만요, 일단은 잃지 않는 것이 더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에서는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 대응하시다가 타이밍 놓치시고 손실 보신 뒤에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예,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수익을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큰 약속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요,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끌어올려 드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는 1%라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385-3655번입니다. 이쪽으로요. 어떻게요? 딱 두 글자입니다. 행복 보내주시면요, 자, 여러분들 번호 제가 한 분 한 분 저장한 다음에요, 장중에 이러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내용 그대로 동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타이밍 놓칠 일 없겠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 자, 흔히 말하는 이 급등주죠. 자, 같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문자 보내주실 땐 꼭 이렇게 행복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장문으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이나 이 평단가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 상담의 경우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따로 신청을 해주시고, 문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행복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며칠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요, 본인한테 안 맞는다 그러시면 편하게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투자에도요, 기법마다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바로바로 그냥 차단해 버리시면 돼요. 대신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제 문자로 소통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기프티콘을 이렇게 문자로 같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셨던 분들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하지만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나오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왜 이걸 혼자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냐. 근데 저도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죠. 한때는 방향을 못 잡아서 계좌가 크게 흔들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혼자 하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결국 감정에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이 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적어도 혼자서 무너지지 않게 기준 잡아드리고 같은 방향 보면서 가는 그 길잡이 역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면 너무 어려워요. 같이 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물 설명드리면 SMR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SMR 하면 다들 원전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가져온 종목은 원전이 아니고 바로 보안 관련주예요. 예. 자, 이 SMR과 원전의 차이 아시는 분들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SMR 관련해서 최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시작된 이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이니까요. 많이들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죠. 010-8385-3655번으로 두 글자입니다. 행복 보내주시면 예,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 전략 그리고 자, 이 기준지도 보내드려요. 이 기준지가 무엇이냐? 사실 종목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자, 저는 일단 60점이 넘어가면 바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0점. 이 60점은 이 기준지 기준 점수예요. 60점이 나오면요. 저는 바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건 제가 잡는 것 종목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모두 동일하게 이 기준으로 삼아요. 자,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우선은 한두 개만 설명드리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밸류 알 수 있죠. 기업의. 그리고 또 성장성을 알 수 있죠. 뭐 OPM이라던가 PEG라던가 지표를 보면 성장하고 있는 성장 속도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 FCF 뭐 잉여현금 흐름이라던가 부채 비율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약 상위 시장의 상위 1%면 3점입니다. 그리고 상위 10% 정도면 2점. 자, 이런 식으로 차등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주잔고를 따졌을 때 수주잔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대비 얼마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3점, 2점, 1점으로 차등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요. 60점이 되면 매수할 만한 충분한 기업이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기준치를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분명 보유하고 계신 종목 그리고 또 매수 예정인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요.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52점, 54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방면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이 노조 관련해서 좀 더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종목과 이 기준지 받아보시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행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받아보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생이었습니다.